안녕하십니까.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피를 토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깨어나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절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상식도 윤리도 법도 없는 경우 없는 나라가 되어가면서 권력이 판치고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인한 동족 상잔의 전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지만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경제가 6.6배 성장했는데 비해 우리는 350배나 성장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 번영과 자유를 더 신장시켜 더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애써왔습니다. 역대 국가 지도자들도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쌓아 올리겠다는 각오로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더니 온 나라 전 분야에 걸쳐 쌓기는커녕 무너지고 깨지는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튼튼해졌습니까? 북한 핵은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고 오히려 핵주먹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북핵을 포기시키겠다고 한 대통령은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우리 대사관을 폭파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도 못했습니다. 중국에 가서는 대통령이 혼밥하는 푸대접을 당하더니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보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 정권 초기에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역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이 정부는 처음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원칙과는 반대로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완전 폐지 등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1년 만에 최악이라는 보도가 오늘 우리의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이에 편승해서 마치 세계 경제의 불황 때문에 우리 경제도 어려운 것처럼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문제는 온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시장경제 법칙을 따르지 않고 세금으로 억눌러 가격 상승을 막으려고 하다가 선량한 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에 허덕이게 만들고는 두 손 들다시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부의 관료, 정치인 등 수십 명을 구속해서 그 징역 연수의 합이 100년을 넘는다고 합니다. 전 대통령은 3년이 지나도록 갇혀있는 후진적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대통령의 신뢰의 상실입니다. 권력기관의 독립, 적재적소 인사, 기회평등, 과정공정, 결과정의를 주창한 취임사는 오히려 역행하고만 있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현 정권에 몸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중적이고 철면피한 모습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노골적으로 수사 지시를 하는가 하면은 여당 주변 인사들이 검찰총장을 대놓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주창하던 자가 여성을 성추행하고 위안부의 인권을 외치던 자가 위안부를 사리사욕에 이용하며 반미를 외치던 자가 자녀는 미국 유학을 보내는 구역질 나는 위선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협치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로 상대방만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독치이며 상대방의 맹종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온 것은 오랜 전통이 되다시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을 비롯해서 국회 전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는 상상 밖의 의회 독재를 하면서 협치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먼저 여당의 의회 독재 문제부터 시정하도록 요구한 뒤에 협치 운운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전쟁에서 뛰어난 전과를 올려 나라를 구하는 데 큰 몫을 한 백선엽 장군이 별세했음에도 정부는 국가적인 추모의 장을 만들어 기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조문초를 마련하는 등 추모 열기가 온 땅에 가득했음에도 대통령은 조문은 물론 조사 한마디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 백악관은 한국이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공화국이 됐던 것은 백선엽 장군 덕분이라는 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에 반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몹쓸 짓을 하다가 죽은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예우하면서 집권당은 그 뜻을 기억하겠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 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부패 사건, 서울, 부산시장 등 여성추행 사건, 그 밖에도 각종 비리 사건들에 대해 집권층은 수사기관을 윽박질러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검찰은 국민들이 엄중한 감시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103개의 선거구에서 선거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투표함을 개봉해서 신속하게 당부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미루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해서 국민의 의혹에 대한 진위를 하루속히 가릴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의 폐악과 잘못은 오로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서만 교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번영을 더욱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려면 국가가 자기 돈 선심 쓰듯 주는 돈에 현혹되지 않는 이성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일시 미봉의 선심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는 창출하지 못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어 달래거나 시답지 않은 임시직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렸다고 자랑하면 국민들은 나라 돈으로 선심만 쓰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현명함을 지녀야 합니다. 무턱대고 추경하면서 나라 빚을 한없이 늘려가는 행태를 막지 않으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국가 부도 사태가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화상을 입은 뒤에야 불이 난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정부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깨어난다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파트너로 이끄는 정권에 대해 그것은 아니다 하는 확실한 목소리로 거부합시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